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대로라면 명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명사절을 잘 이해하시려면 동사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일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오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명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일형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굿노트 활용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타이틀에 일형식 완전 자동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일형식은 우리 많이 얘기해서 알아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필수 성분이 다 들어가서 문장 성분이 완성되는 거. 그리고 완전이란 말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이 형식 동사 얘기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사라는 말은 이 자는요.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도표는 자주 보셔서 이제 익숙하시죠? 이렇게 쭉 나눠서 위쪽은 자동사라고 하고 아래쪽은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 타가 의미하는 거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자라는 거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동사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자 비동사랑 이형식 동사는 오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고 타동사 같은 경우도 3형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건데 4형식, 5형식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형식은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는 제일 끝에 있고 누가, 뭐가 라고 질문하면 찾을 수 있는 게 주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 성분만으로도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3형식은 동사 찾고 또 누가, 뭐가 찾으면 주어 찾기 쉽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됐어요. 누구를, 뭐를 이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3형식이고요. 4형식 같은 경우는 4형식 말하기 전에 자 3형식의 이 목적어는요. 4형식에서 예, 5형식에서 예에 해당합니다. 자 4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 찾고 주어 찾습니다. 누가, 뭐가 라는 질문을 해서 그리고 나서 예에 해당하는 누구한테, 뭐한테 정보가 붙고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누구를, 뭐를 이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요거는 한국어로 어순이에요. 자, 5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 찾고 주어 찾고 누구를, 뭐를 찾은 다음에 여기 세 개가 있죠. 분사가. 자, 동사 원형은 뭐하게, 형용사는 어떻게, 그리고 명사는 뭐로 라고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형식, 5형식은 부가적으로 알려드린 거라서 지금 머릿속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언급한 이유는 4형식, 5형식 안에도 3형식에 존재하는 목적어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드린 거고요. 자, 이까지 설명 듣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표 찍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형식 동사는 행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 4, 5형식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요. 3형식으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주어가 동사 행위를 함으로써 목적어에 어떤 변화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1형식 자동사는 행위 중심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다, sleep, 뛰다, run, 움직이다, move, 가다, go, 다가오다, come, 그리고 죽다, die.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어와 이 동사만 있어도 뭐 문장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형식 동사라고 해서 항상 띄어쓰기 기준으로 두 단어로 마침표가 찍히진 않죠. 동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 붙을 수 있단 말이죠. 동사에 대한 부가 설명은 adverb, 부사라고 하는데 verb는 동사, add는 add, 더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사는 동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만 부사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에 대한 수식어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용사랑 부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번 영상에서는 부사는 동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는 건 자는 건데 곤히 잘 수 있잖아요. 곤히라는 표현은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사운들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ly가 붙으면 혹시 부사인가요? 맞아요. 보통 부사는 ly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뛰다. 빨리는 뛰는 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fast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ly가 안 붙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사가 항상 ly가 붙는 건 아니에요. fast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빠른 이란 뜻도 되지만 부사로 빠르게 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앞뒤로 움직이다.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앞뒤로 라는 말은 back and forth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 부사가 한 글자가 아니네요. 맞아요. 띄어쓰기 기준으로 두 글자 이상도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에 가다. 회사에는 to work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to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보통 명사와 함께 위치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부르는데 전치사구가 역할이 다양할 수 있어요.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전치사구지만 부사구라고 부를 수 있고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명사구라고 부를 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형용사구라고 부를 수 있긴 한데 명사구는 그 전에 언급했으니까 이번에 언급 안 하고 형용사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언급 안 할게요. 자, 이 to work를 이 구조로만 보면 전치사구로 부를 수 있고요. 얘 역할로 보면 부사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고 한 1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50개 미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치사가 몇 개가 사용이 안 된다면 전치사 하나가 딱 하나의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접근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전치사는 한국어로 똑 떨어진 어떤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특정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로 한국어로 보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를 우리가 좀 유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오긴 왔는데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충격으로는 as a shock입니다. 이 as도 전치사로 사용된 거예요. 평화롭게 죽다. 평화롭게는 in peac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전치사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to 같은 경우는 어디에 라는 의미 때문에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as 같은 경우는 뭐뭐로서의 느낌이 느껴져요. 근데 한국말로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배운 as는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peace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치사를 마주할 때 특정 전치사가 한국어로 특정한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의미도 있구나 대략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 드린 거는 자동사의 예시였는데 자, 일형식 자동사가 행위 중심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해서 한국인 입장에서 항상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양치를 하다, 세수를 하다, 샤워를 하다, 옷을 입다도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어에서 느껴지시겠지만 하긴 하는데 뭐를 양치를, 세수를, 샤워를 이렇게 목적어가 존재하고요. 옷을 입다도 입긴 입는데 뭐를 옷을 이란 느낌으로 이제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삼형식 동사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 여기 보면 brush one's teeth라고 보이죠? 여기 나오는 one은요 숫자 1이 아닙니다. 우리 someone, no one, anyone 했던 거 기억나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apostrophe s는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소유격 대명사 배웠던 거 기억나죠? my, your, her, his 이런 것들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단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once라는 표현을 보게 되거든요. 내 문장에 이 표현을 넣을 때 once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맞는 소유격 형용사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의 유연성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일형식 동사가 항상 일형식 동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삼형식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를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한 가지 동사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 보여.
I can see, 나 들려. I can hear, 느껴져. I can feel, 후각이 느껴져. I can smell, 미각이 느껴져. I can taste, 이런 거는 오감이죠. 내가 5개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다 느낄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나 먹을 수 있어, 나 마실 수 있어 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it, drink 같은 경우는 뭐를 먹는지 뭐를 마시는지 이야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명식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다 따라 붙습니다. 목적어가 따라 붙음으로써 내가 뭐가 보이는지, 뭐를 들을 수 있는지, 뭐를 느끼는지, 뭐를 냄새 맡을 수 있는지, 뭐를 맛보는지, 뭐를 먹는지, 뭐를 마시는지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형식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국어로 구별이 쉬운 자동사. 자,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타동사 3개 있긴 하지만 사명식으로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 자, 우리 자동사, 타동사 나누는 게 목적어의 존재 유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적어 찾을 때 우리가 스스로 무슨 질문을 하라고 했냐면 누구를, 뭐를 이라는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국어 문장에서 뭐뭐를 또는 뭐뭐을이 들어가면 목적어가 존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한국어로 구별이 쉬운 자동사 예시를 보면 삼성에, 우리 가족에, 호흡에, 누구누구와, 부모님에게, 설사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을이나 를이 안 들어가 있죠. 요런 애들은 이게 자동사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을들이 아닌 애들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럼 뭐뭐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고, 와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고, 뭐뭐에게 해당하는 건 뭐가 있고, 뭐뭐로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한데 한국어에 해당하는 에게, 로가 영어에 딱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자동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짝꿍 같은 전치사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자, 새로운 자동사를 배울 때마다, 익힐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전치사를 좀 함께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apply 같은 경우에는 for와 함께 세트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belong 뒤에는 to, focus 뒤에는 on, compete 뒤에는 with, depend 뒤에는 on, suffer 뒤에는 from.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자동사 하나당 따라올 수 있는 전치사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용 빈도가 높은 전치사는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좀 신경 써서 세트로 익히시다 보면 뭐가 자주 사용되는지가 익혀지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동사의 의미와 함께 접목시켜서 익히다 보면 전치사의 그 추상적인 느낌, 의미가 조금씩 축적되면서 익혀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2개가 있는데 여기 타이틀이 한국어로 타동사 같은 자동사, 한국어로 자동사 같은 타동사. 방금 설명으로 이해를 먼저 시키자면 여기 보면 영화를 보다, 피아노를 치다, 책을 읽다, 집을 청소하다 보면 영화를, 피아노를, 책을, 집을 보입니다. 뭔가 사명식으로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 사명식으로 사용됩니다. Watch a movie, play the piano, read a book, clean the house.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친구랑 공부하다, 걔에게 대해 이야기하다. 자, 공부하긴 하는데 친구을이 아니죠. 여기 보면 친구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걔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는 with가 사용될 수 있고 뭐뭐에 대해서는 about이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타동사를 적용시켰을 때 그대로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근데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시가 있어요. 이거부터 볼까요? 한국어로 타동사 같은 자동사래요. 여기 보면 음악을 듣다, 너를 기다리다, 도움을 요청하다, 밥값을 지불하다. 왠지 바로 목적어가 와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to, for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얘는 그럼 뭐예요? 다 일형식 자동사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아까 자동사랑 타동사랑 살짝 비교를 했어요. 자동사는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에 어떤 영향이나 변화를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를 공부할 때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자, 한국어로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같은데 왜, 을, 를 이런 게 쓰여서 실제로는 자동사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 동사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아, 얘네들은 행위를 강조한 동사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영어 배우면서 이렇게 한국말에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좀 집중하면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익히려고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국어로 보면 이렇게 자동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타동사로 쓰이는 애들을 봤을 때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marry 또는 discuss 같은 동사들이 목적어에 영향이나 변화를 주는 동사라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하죠? 자, 실제로 그 과정을 보여줄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 Will you marry me? 자, 여기 나랑이 들어가 있어서 Will you marry with me? 라고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주어가 marry me 하는 게 어떤 변화를 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죠. 아, 그래서 메리는 타동사로 인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영어 공부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예시 또 볼까요? 친구들과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다. 논의한대요. 뭐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대요. 누구랑? 친구들과. 여기 with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뭔가 뭐뭐 about 이런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discuss the plan with friends예요. 뭐지? 여기 about이 안 들어가네. discuss라는 행위는 토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획이 이 discuss, 토론하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discuss도 타동사로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좀 받아들이시면 기억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자동사, 타동사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따라오는 성분이 명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사라는 판단이 들면 동사를 기억할 때 동사의 의미만 기억하지 말고 따라오는 부사도 함께 기억하자.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look at me가 있어요. look, 보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말고 look하고 at하고 같이 짝꿍으로서 쓰일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어에 의지해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헷갈릴 때는 동사의 의미가 행위에 중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목적어에 영향 또는 변화를 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인지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로 좀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가 일형식 동사였습니다.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는 이 영상을 봤는데도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다. 그런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